당신 같은 쭈그렁 노인네를 누가 사랑하겠어? 착각도 정도 것이지. 오늘 사연은 박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1살이 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살았고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저에게 남편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 제 삶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과 적지 않은 유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쌓아둔 돈도 있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요. 덕분에 굳이 일하지 않아도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처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안정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편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TV를 틀어도 음악을 들어도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실이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고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면 문득문득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가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세월을 살아왔겠지. 하지만 저들은 아직도 함께인데 나는 왜 혼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쓸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곁을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물론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 생활이 바쁘니까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득문득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이 삶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렇게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점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책을 펼쳐 들었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책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낯선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간단히 대답하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짙은 눈매, 온화한 미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죠. 아, 네. 그냥 시간이 많다 보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제 옆을 가리켰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평소 같았으면 경계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거절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 때마다 선생님을 자주 뵀어요. 아, 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을 읽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에는 전혀 부담스럽거나 불순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와의 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역시 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던 저에게 그가 작은 커피 잔을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항상 커피를 들고 계시던데.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그런 걸 봤을까 싶었죠. 그러자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눈썰미가 좀 좋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따뜻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부족했던 부분이었죠. 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은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저는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상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없으면 허전함을 느꼈고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면 공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를 찾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괜찮은 걸까?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하며 기다리는데 마침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안도하는 한숨이 새어나왔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것이. 그가 다가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다뇨? 아니에요. 뭐 그냥 평소처럼 여기 나온 거죠. 하지만 저의 그런 반응에도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아까부터 저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고 때로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 하지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당신과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살며시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공원 벤치에서 책을 보고 있는 저한테 말을 걸었던 그날이요. 맞아요. 그날 저는 그냥 용기를 내서 다가갔을 뿐인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사이가 이미 친구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사랑이란 감정이 다시금 제 삶을 물들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상우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나들이 가실래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순간 망설였지만 어쩐지 기대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니,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니. 어디로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단히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한적한 호숫가였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원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둘만 남겨진 듯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자 이상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끔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정숙 씨와 함께 오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작은 돗자리를 펼치더니 가방에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고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이걸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럼요. 정숙 씨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죠.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반응을 기다린다는 것.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돗자리 위에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한참을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좋아했던 노래, 가보고 싶은 여행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상우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저희 이렇게 계속 함께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은 더 이상 느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더 오래 머물렀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도록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둘만을 위한 것처럼 조용하고도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이 어색할 법도 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세상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그 사람이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상우 씨 말이지? 딸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너무 어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녀가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잖니. 엄마, 그 사람이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확신해요? 엄마가 가진 것 때문에 접근한 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한 시간들, 그의 다정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이상우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진심이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가 순진해서 그래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사람이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엄마를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큰아들은 직접 찾아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실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인들조차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정숙 씨, 아무리 외롭다지만 너무 경솔한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재산 노리는 남자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자식들의 걱정은 점점 간섭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나는 내 마음을 따를 거야. 그날 밤 저는 이상우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상우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씨, 저도 절대 정숙 씨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예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시선을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우리는 단둘이서 작은 예식장에 조용히 앉아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이런 감정을 느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또다시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을 안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동남아의 한 휴양지였습니다. 파란 하늘, 새하얀 모래사장, 눈부시게 반짝이는 바닷물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바람이 살결을 스쳤고 그 순간 저는 진짜로 새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감탄하며 바다를 바라보자 이상우는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정숙 씨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움이 먼저 앞섰지만 그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새하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 여기 앉아요. 그가 가리킨 곳은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이상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면 되죠. 그의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조용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초가 켜진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라도 좋아.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한 거야. 뜨거운 남국의 하늘 아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창가를 스치고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밤바다의 잔잔한 물결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이상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듯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온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행복하셨어요? 그가 조용히 묻자 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저는 누군가의 이런 시선을 받는 것이 너무도 낯설면서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랜만에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숙 씨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익숙하게 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살갗을 간지렸습니다. 이상우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그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요. 그의 손길이 제 뺨을 감싸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시 여자로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벅찼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파도 소리는 더욱 부드럽게 귓가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세월 쌓아온 외로움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다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남국의 해변, 손을 잡고 걸었던 모래사장, 그리고 밤마다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현실로 돌아온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요. 그 말에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구청을 찾았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며 이상우는 제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당신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든든한 남편이 될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도 충분히 잘했어요. 지금처럼만 해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더 잘할 거예요.
정숙 씨가 나를 선택해 준 것에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이 나를 믿어도 된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의 다짐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잖아. 이 사람을 믿고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건넸고 몇 분 후 직원이 도장을 찍은 서류를 건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시네요. 이상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었네요. 정숙 씨. 그 말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저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이상우는 언제나 다정했고 저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주었고 때로는 직접 아침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해볼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서툰 손길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김치를 꺼내 밥상 위에 놓았습니다. 완벽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정성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해준 밥이니까 더 맛있네. 제 말에 그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부부니까요. 하루 종일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때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상우가 갑자기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요. 조그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고 분명 제가 좋아할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그럼요. 정숙 씨 손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에 팔찌를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돼요. 난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나를 믿고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저는 말 그대로 깨볶는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이런 사랑이라면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였지요. 저를 향한 다정한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깊고도 낯선 시선으로 변했고 그의 행동에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낀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우가 침대 끝에 앉아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그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얼굴. 하지만 그 시선은 너무나 무겁고 알 수 없는 불길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당신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너무도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응시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분명 달랐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 그날 이후 저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는 깊은 밤이 되면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새벽에 눈을 떴지만 그때마다 그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앞에 서 있거나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혹은 침대 옆에 앉아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면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행동은 이상해졌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꿈에서 깨어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저는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우가 방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벽을 등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우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왜 거기 서 있어요? 그러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눈빛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설마.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방 서랍을 열다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어 제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서류를 접었습니다. 아, 그냥 정리 좀 하려던 참이었어요. 내 서류를 왜 당신이 정리해요? 그의 웃음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당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렀다가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떼가셨잖아요. 추가 서류 더 필요하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건강검진 서류요? 네, 배우자분께서 요청하셔서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상우가 내 건강 상태를 몰래 조사했다고?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정말?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우가 내 건강검진 기록을 몰래 조회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만 맴돌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혹시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의 작은 이상, 징후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잠들지 않던 이상우, 의미를 알 수 없는 깊은 시선, 서랍에서 발견한 내 신분증과 재산 서류,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다가 옷장 속에서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2억 원. 담보는 제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을 위조한 거야?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문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수익자가 이상으로 지정된 생명보험 증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사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상우는 점점 깊어가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생각하듯 조용히 서 있었고, 때로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상우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끝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네, 병원 기록도 확인했고, 아니요, 아직은요. 하지만 곧 마무리될 거예요. 마무리?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실행하기 직전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해. 제 인생이,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믿을 수도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이상우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제 건강 상태를 몰래 조사했으며 새벽마다 수상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꼭 상담을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뵐 수 있을까요? 다행히 변호사는 바로 시간을 내주었고, 저는 가방 속에 대출 서류와 보험 서류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상우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넜습니다. 여보, 나 친구 좀 만나러 다녀올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늦지 마세요. 저녁엔 맛있는 거 해줄게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가져온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보이며 설명하자 변호사는 곧바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사문서 위조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분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시름 놓였습니다. 이제 이상우가 더 이상 제 재산을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경찰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이상우를 체포할 결정적인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환하게 웃으며 식사를 준비했고 평소처럼 제 앞에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걸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내 건강검진 기록을 몰래 조회한 것도, 대출 서류를 위조한 것도, 보험 수익자를 당신으로 바꾼 것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당신이 새벽마다 거실에서 통화하며 이제 곧 끝난다고 말하는 것도 다 들었고요. 그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경찰이 올 거예요. 모든 걸 시인하세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다정했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듯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 결국 들켰군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등을 기대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어쩐지 요즘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정숙 씨가 뭘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겠죠. 그러자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돈 많고 혼자 살고 외로움에 쉽게 흔들릴 사람. 솔직히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노인네를 나 같은 남자가 왜 좋아하겠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상우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저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오해야.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었어요. 경찰들은 그를 단단히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정말이야. 난 처음엔 그랬어도 나중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입 닥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상우가 경찰에게 끌려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고 방금 전까지 그의 손길이 머물렀던 식탁 위에는 차가운 음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애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남아있는 감정은 안도감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제 안에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불안과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맑은 하늘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과거의 상처가 저를 지배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더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